블라인드 채용,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름, 나이, 학력, 토익 점수의 사진까지. 취업을 위해 채워야 하는 칸도 넘어야 하는 관문도 많은데요. 직무 수행을 위해 능력을 보는데 성별이나 외모는 상관없지 않을까요? 불합리한 차별 없는 공정평등 채용.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지난 2017년이죠. 차별 없는 평가 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용 전 과정에서 차별 발생 위험 요소를 차단하여 채용 예전 직무와 관련된 능력을 차별 없이 평가하는 것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채용 설계 단계부터 합격자 결정 발표 단계까지 채용 단계별로 인사 담당자와 평가위원이 숙지해야 할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와 정보를 담은 채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올바른 공정평등 채용에 대해 알아보시죠. 채용의 첫걸음이죠. 채용 인원, 일정, 예산 등 채용 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채용 설계 단계인데요. 블라인드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공정위와 차별위를 만나보시죠. 채용 설계 단계에서는 채용 목적에 맞는 직무와 직무 수행 요건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적절한 평가 방법을 정해야 해. 그래? 그럼 나는 올해 채용해서 A를 뽑고 싶으니까 A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취득을 응시 자격 요건에 넣고 필기 시험을 생략할래. 잠깐! 그렇게 특정인 채용을 위해 임의로 채용 계획을 변경하면 안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용 계획에서 검토하고 결정할 사항뿐만 아니라 변경 절차에 관한 내부 규정 또한 필요합니다. 모집 단계는 기관이 필요로 하는 지원자를 채용 공고문 등을 통해 모으는 채용 단계인데요. 지원 자격을 공고할 때는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성별이나 나이 같은 항목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럼 지원 자격을 신체 건강한 자, 용모 단정한 자로 공고하는 건 어때? 그럴 경우 장애인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에 해당한다고. 그렇죠. 또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채용 공고를 게시할 때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 장애인이 확인 가능한 매체에도 채용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서류 전형 단계에서는 입사 지원서나 자기소개서를 기초로 지원자의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데요. 입사 지원서나 자기소개서의 항목을 구성할 때에도 편견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사 지원서에 출생지와 가족관계, 출신 학교를 적어서 내도록 하자. 입사 지원서에 업무와 무관하고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선 안 돼. 특히 의도치 않게 차별을 일으킬 수 있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 번호, 사진, 병역사항 등은 지원서 양식에서 꼭 배제해야 해. 뿐만 아니라 지원자한테 자기소개서에 인적사항을 쓰면 안 된다고 안내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 바람직한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은 공정평등 채용 가이드라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필기 전형에서는 지원자의 일반 교양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을 지필 시험의 형태로 평가합니다. 필기 시험 볼 때 장애인 지원자들은 어떡하지? 장애인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승강기나 장애인 전용 화장실 같은 시설은 물론 시험에 필요한 장비도 미리미리 파악해야지. 이 밖에도 필기 시험 때 일어날지 모를 돌발 상황이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필기 전형 채용 담당자, 필기 전형 평가위원 등에게 보안 유지,
비리행위 금지 등에 대한 보완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면접 전형에서는 면접위원이 지원자의 답변이나 발표, 토론 내용을 관찰함으로써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는데요. 이때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위원을 선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원자의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뽑아도 될까? 당연히 안 되지.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은 반드시 배제하고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포함해 3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해. 그럼 도대체 어떤 평가위원을 뽑아야 하는 거야? 성평등 교육, 노동인권 교육 등을 수료해서 평등한 관점을 갖고 있는 평가위원을 뽑는 것이 좋아. 면접 단계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많이 하는 일인데 남자가 할 수 있겠어요? 아이 낳는다고 육아휴직 쓸 건 아니죠? 아유, 이거 어쩌다 장애가 생겼어요? 몸이 불편한데 도움 없이 일할 수 있겠어요? 면접평가위원에게는 사전 교육을 통해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하지 말고 지원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에 대해 발언하려는 경우 이를 제지할 것을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면접 전형 응시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위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신체 검사 결과는 채용 여부 결정 기준이 아닌 채용 결정 후 배치를 위한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상병리사 지원자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네? 불합격! 잠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없으면 불합격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또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질병 이력이나 가족 병력을 근거로 불합격 처리했다면 차별에 해당돼. 신원 조회 시에는 개인의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은 조회할 수 없으며 민감 정보 조회의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범죄 경력 및 수사 경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합격자 결정 발표 단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때는 성별, 장애, 나이 등의 이유로 불합격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때는 지원자의 알 권리를 위해 합격, 불합격 여부 외에도 자신의 점수 및 합격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 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과 부정 합격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사항을 내부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채용 절차 관리를 위해서 채용 전형이 끝나고 나면 최종 합격자들의 성별, 출신 학교, 나이, 장애 여부 등에 대해 분석을 해보는 건 어떨까? 좋지. 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공정평등 채용을 위한 채용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공정한 채용에 대해 조금은 더 잘 알게 되셨나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정평등 채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행한 차별이 지원자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